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 스스로 치유. 그 다음에 집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집밥.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밥이잖아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는데 늘 남의 밥만 먹는, 남 탓을 하거나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남이 시켜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성에 자기의 자질, 자기의 자성자리에 근원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적정심리학 집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정심리학 집밥과 같은 가장 편안한, 언제나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집밥, 그것을 이분 정혜신 교수는 공감이라고 해줬어요. 공감. 그래서 사람은 전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사실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미워하거나 욕하지 마라.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닌 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혜인님 다 느끼죠? 느끼죠? 사람은 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정혜신 교수가 말한 그거예요. 전제되어진 것을 다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가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것이 기운으로 마음속에서 온전한 마음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전제가, 그것부터 느껴진대잖아. 아까 정혜신 교수 심리학에서 보면 느껴진대잖아. 그래서 비난 없이 존재감이 받아들면, 그러나 비난 없이 존재감이 자기가 충분히 너 오라, 너는 항상 오라, 네가 잘했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대잖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누군가 것을 많이 뺏어 먹었어. 어린아이 것을 뺏어 먹었어. 그것을 보면 왜 그것 보고 잘했다고 하냐 라고 하면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엄마가 너네 것을, 아이 것을 먹고 싶어서 과자 하나를 뺏어 먹은 거 보고 잘했대. 참 저 마음 공부 저게 잘하는 거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난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분은 어떤 규정이냐면, 엄마는 욕심나도 안 먹어야 돼. 엄마는 먹지 않아야 돼. 엄마는 항상 희생해야 돼. 라는 이 규정된 틀이기 때문에 아이 것을 뺏어 먹은 엄마가 잘못됐지. 어찌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있냐.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상황에서 엄마가 욕심에 끌렸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욕심이 끌렸으면 아이 것을 뺏어 먹었겠어요. 그 일어난 감정은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러나 자기가 참 잘했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어 라고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아 참 엄마가 참 못됐지. 자기 스스로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객관화시킨대잖아.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안 먹어요. 그러면 자기가 조절을 하잖아요. 이런 건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문답해 줄 때 잘했어,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을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가 잘못됐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옳다, 일어난 감정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 온전한 내가 화냈던 것도 인정을 해주고 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감정은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객관화되고 명징해지면, 온전해지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다 옳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거든요. 실제 이 마음 공부에 들어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잘 하자. 그래서 나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그랬죠. 거기에서 나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자, 막 너무나 슬퍼서 우는데 자기가 미친년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왜? 이렇게 하염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우는 사람은 미친년이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참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눈물은 나는데 이런 나 자신을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빨리 울음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으니까 내가 미쳤죠?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죠. 그런데 또 그러잖아. 아이를 잃고 이렇게
그게 엄마냐, 온전하게 살면 그게 엄마냐, 이렇게 미칠 정도로 힘이 드는 게 엄마 마음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나 안 미쳤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싫었는데 나 미치지 않았다, 온전한데 이 마음이다, 현재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참 정신 못 차리네,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 됐다면 내가, 왜냐하면 보통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 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인정을 안 해. 일어난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눌러.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규율이나 남의 의식이나 이런 것에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찾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도 하고 자신도 괴롭게 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볼 때도 그렇게 상대방이 옳다, 아까 그 정혜진 교수처럼 항상 그 사람은 옳다, 항상 너는 옳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은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아까 그랬죠. 의식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들이 오고 가고 머물렀다가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의식은. 그게 뭐예요? 의식은 내 본성짜리, 내 자성짜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항상 오고 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물들었다가 물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졌다가 더러워졌다가, 의식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게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불구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많아지지도 않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부정불감이에요. 이게 우리 의식이고 마음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신념이 강해가지고 세상을 망치게 하거나 사람한테 폭력을 가해요. 내가 가진 의식, 고정관념, 이것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왔지만 그거는 때로는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그 신념을 벗어버리는 것이 공부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까지 모든 신념에서 내가 벗어날 때 참다운 신념이 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극한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악을 초월한 선이죠. 선이다 악이다 규정짓지 않은 선이 온전한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념에서 벗어날 때 참다운 신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단식이 필요해요. 마음의 단식. 몸은 음식을 먹고 살죠. 몸이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근데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후사님, 마음은 뭘 먹고 살아요? 마음은 뭘 해? 지원님,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그렇죠. 생각을 먹고 삽니다. 늘 생각을 먹고 사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은 마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먹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작동이 되거든요. 이게 마음 작동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먹고 사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죽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안 먹으면 소멸되죠. 소멸됩니다. 한 번이라도 각자의 마음에 생각을 안 먹어본 적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생각을 안 먹어야 해서 눈 딱 감아보세요. 자, 생각을 안 먹어야지. 무념무상 딱 그 자리에 있어보세요. 멈춥니다. 절대적으로 멈춰야지, 무념무상해야지 그 마음이 다시 들어와서 계속 우리는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생각의 공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마산 교당에서 하산하셔도 돼요. 교당 안 나오셔도 돼요. 마음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다른 교당을 내서 중생구제 사업에 나가야 될 훌륭한 제1인자의 큰 성자가 되신 겁니다. 무념무상의 한순간도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하는 일이 한시도 쉬지 않고 어쩐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한시도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왜? 이 행위가 두 가지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자, 첫째는 과식이죠. 저도 과식을 잘합니다. 저도 욕심이 식탐이 많아요. 대식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 교도님들이 가져다 준 뭐 여러 가지 빵도 있고 떡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과자. 옆자리 항상 뭐 있잖아요. 식당에. 그러면 밥 먹고 났는데도 과자 먹고 한참 있다가 사무실에서 뭐 일하다가 이쪽에 와서 우유 먹고 또 과일 먹고 오다 가다 계속 먹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화불량이 되죠. 소화불량이 돼요. 뇌도 마찬가지. 한시도 생각 없이 생각을 먹게 되면 뇌가 소화불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몸의 소화불량은 소화제라도 먹지. 뇌가 소화불량이 되면 약도 없고 치료도 없어요. 그래서 간단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 마디가 여기든가 지금 안 아프. 이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몇몇 교대인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되게 이렇게 굽으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퇴행성 관절염 혹은 무서운 류마티스 관절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익산에 갈 일 있을 때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아직 검사만 해놨더니 교무님 류마티스는 아닐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때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 보니까 그 결과를 안 보러 갔어요. 전화 통화한다는데 제가 이제 일정이 못해서 결과를 못 봤는데 엊그저께 지지난주에 한 달 전 2, 3주 전에 어느 곳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다가 한의원에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위가 약해요. 잘 체해요. 떡만 먹어도 여기 얹어 있어요. 위가 무력해요. 근데 제가 잘 먹는 게 뭐냐면 밥은 이만큼, 과일은 한 대죠. 범타오님 생각나시죠? 범타오님이 그렇게 드셨어요. 제가 여기 와보면 범타오님이 과일을 한 쟁반을 드셨거든요. 근데 저도 한 소쿠리. 근데 저는 한 소쿠리는 아니어도 어쨌든 밥은 한 5-6숟가락 먹고 과일은 한 접시 먹거든요. 근데 이 위가 나쁜 사람은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일을 신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밥은 안 먹고 과일을 계속 먹어요. 귤을 먹는다든지 사과를 먹으면 이게 시잖아요. 시면 위가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면서 이 가스가 이 혀를 통해서 경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스가 여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경락이래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 가스가 차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줄여보니까 이게 증상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끊임없이 모르고 과식을 하게 되면 공부하지 않고 과식하면 몸이 어떻게 돼? 망가지듯이 끊임없이 생각을 쉬지 않고 먹게 되면 말하자면 뇌졸중, 뇌경색이 바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식중독이죠. 식중독. 저는 이제 먹는 것도 음식에만 썩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이것도 일종의 부패한 거죠. 내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내 고정된 관념과 고정된 것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정체되면 썩게 되죠. 썩으면서 부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상황 따라서 계속 흘러야 되는 거지, 사람이
그 사람이 정인화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나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인정해주면서 점점 불공법으로 또 가르침으로 지자본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맞는 것을 해가 저 사람 단죄를 시켜버리는 것. 내 규정된 생각으로 단죄를 시켜버리면 내가 어느새 병들어요. 내가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뇌에 계속 먹이게 되면 식중독이 오는데 우리들은 보통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유통기한에 굉장히 민감하죠. 허진현님, 음식에 대해서 유통기한 민감하죠. 우유 하루 지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저도 먹어요. 열흘 걸린 것도 먹어요, 저는. 냉장고에 있었으면 열흘 지난 것도 먹어요. 왜냐하면 TV에서 우유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라면도 한 달 지난 것도 괜찮대요.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단지 그때까지 팔아라라는 거지 이것이 상한 건 아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요구르트나 우유도 열흘 지나서 저는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유 하나, 사탕 하나, 채소 하나도 유통기한을 따지면서 이상하게도 자기의 머리에 들어가는 정신적 음식에 대해서는 따지는 경우가 없어요. 뭐예요? 과거 것을 어떻게 들매게, 과거 것 들매게, 10년 것, 5년 것 들매게 가지고 휴지통을 뒤져가지고 그걸 또 꺼내. 그거 가지고 너 이랬어, 10년 전에 이랬어, 그 다음에 그때 고정관념 가지고 이 상황에서 들여대면 그게 뭐예요? 쓰레기죠. 그거 쓰레기예요. 부패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오염시키는 것이 음식이라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또한 생각이다. 근데 음식을 끊어서 몸을 정화시키는 것이 단식이고 생각을 끊어서 생각을 끊는다는 건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는 거예요. 놓아서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선이고 마음 공부고 명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나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곳에서 우리 교도님들께 신신공심 공부심이 높은 우리 교도님들께 저가 한결 성숙됐다. 그리고 이것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마음 공부가 참으로 공부가 저를 성숙시켜준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곳 은혜로운 일터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마음 공부에 우리 교도님들도 이러한 마음 공부가 이곳 경남교구의 특성화된 훈련이기도 하고 공부법이니까 마음 공부에 대해서 비난이나 혹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뭐 저래 조금만 뭐 만약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을 갖다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됐으면 아이 자네 그거 이쪽에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급한 모양이었네 급한 모양이구만 근데 이쪽에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었네 다음에는 이쪽 공적인 일을 좀 난 단장으로서 말하건데 이쪽 공적인 일을 좀 같이 협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 네 그러죠 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마음 공부한 사람이 저래 마음 공부 끝이야 마음 공부는 안 돼 마음 공부한 사람이 저래 비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하자는 거죠.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